네, 오늘은 요즘 뭐 우파계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 네, 여전사 아마존에스, 네, 이현주 의원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너무 이렇게 긴장하셨나 봐요. 제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말도 떠듬으시고. 더듬는 게 이제 편집해서 다 날아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지적을 하셔서 나오겠네요. 네, 일부러 재밌자고 말씀드렸는데. 네. 아니 근데 저기 원래 의원님이 원래 이렇게 우파의 여전사셨나라고 해서 저희가 좀 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는데 또 어떻게 보시면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셨었잖아요. 예, 옛날에 그렇게 정치를 민주당에서 시작을 했죠.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시작할 때도 사실은 좀 우파적 성향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민주당에서 전문가 영입 차원에서 제가 정치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없는 색깔이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저를 아마 영입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저는 사실 이분들이 그 당시 보면 이제 새누리당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오히려 더 자유주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아마 개인주의, 자유주의에 충실한 그런 뭐 중도 내지 중도 우파 정도 되나 보다. 리버럴이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렇죠. 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다른 의견들도 가끔 있지만 그랬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어머나 여기는 여기는 운동권에 말하자면 아지트인 거예요. 제가 참여연대 들어갔을 때랑 비슷하게 생각하셨구나. 네. 그래서 운동권이 사실은 이제 일부 있지만 다 운동권 아니잖아요. 겉에서 보면. 그리고 지역구에서 보면 사실 호남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은 또 오히려 지역의 유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호남에 좀 친한 그런 어떤 이제 지역적으로 새누리당이 영남이라면 여기는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실제 그 민주당의 주도하는 주류는 철저하게 운동권이더라고요. 그런 정서에 젖어 있고 근데 그것이 제가 있는 동안에 더 심화됐어요. 그때 이제 혁신과 통합이라고 해서 친노들이 대거 통합이 됐잖아요. 그때 손학규 대표가 하셨죠. 그렇죠. 네,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갔는데 그 호남에서의 어떤 기반이 흔들렸어요. 중간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박지원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탈당을 했잖아요. 그렇죠. 안철수를 내세우면서 그래서 탈당을 하면서 이 호남의 어떤 기반이 막 흔들리고 호남의 반문 정서가 심해지니까 뭘로 보완을 했냐면 계급성으로 보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민주노총과 전교조 이런 쪽이 원래부터도 민주당하고 좀 가깝긴 했지만 그래도 거리가 좀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오히려 통진당을 더 지지를 했죠. 네, 그랬는데 통진당이 해산되고 민주당이 호남의 지지 기반이 좀 옅어지면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쪽의 좌파 세력들을 극좌파 세력들을 대거 껴안았고요. 그걸 제가 느낀 게 제가 그 최고위원 선거를 나갔어요. 전당대회를 이렇게 나가면서 제가 나가서 조직들을 이제 세력들을 갖다가 이렇게 포섭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는 그래도 주로 이제 호남의 이제 보수들이 주로 저를 지지를 많이 했죠. 내지는 중도층들이 지지를 많이 했는데 저쪽의 친노들이 어디를 잡고 있느냐면 민주노총하고 이런 몇 개 어떤 극좌적 세력들하고 딱 결합돼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주 거의 맹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지지를 하니까 이게 몰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 표 잡는 데는 그 노조가 그러니까 이게 뭐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막 다 흩어져 있는데 제가 그때 전해철 의원하고 경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완전히 몰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뭔가 내가 생각하던 거랑 많이 다르다. 결정적으로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주노총이나 이쪽 극좌 좌파 단체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노동개혁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손을 잡고 몰표를 받아대고 이런 식으로 선거를 계속하다 보면 이게 결탁하게 되는 거잖아요. 노조를 뭐 개혁할 수가 없죠.
없죠. 아, 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개 보면 공공 쪽의 노조들하고도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고요. 뭐 저는 그분들이 다 개인적으로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심화되는 거.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가 되면서 그게 훨씬 심화돼 버렸어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지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체화되고 그걸로 인한 대통령 공약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 그쪽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제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주장들, 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노동의 기득권을 더 강화시키고 공공의 기득권을 더 강화시키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제가 그때 사드 배치 반대를 막 그쪽에서 외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광주를 한번 갔었어요. 그래서 광주 가서 전야제 같은 걸 하는데 저는 뭐 사실은 뭐 그런 어떤 역사적 비극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는 건 좋다. 그런데 그 전야제나 여러 어떤 단체들의 주도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이적 단체에 가까운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주장하는 거나 아니 뭐 그렇지. 하는 근데 내용이 그게 시민들이 다 참여하는 행사에 그런 분들이 주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느꼈고. 의원님 같은 경우가 지금 제일 어떻게 보면은 제일 용감하게 네. 우파에서 제일 발언을 세게 해주시고 선봉에서 많이 싸워주시는데 네. 혹시 바른미래당 내에서 좀 약간 좀 이렇게 배척을 당하거나 약간 왕따를 당하시거나 뭐 그런 경우는 좀 없으신가요? 어떠세요? 바른미래당이라는 게 크게 보면 두 파로 나눠져 있어서 네. 근데 원래 그 바른미래당을 처음에 만들자라고 했던 세력은 저를 비롯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신보수 세력을 형성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철수 대표 그 당시에 유승민하고의 둘이서 어떤 견제 싸움 또는 뭐 둘이서 뭐 본인들이 대통령 할 거라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유승민 대표를 지나치게 견제를 하면서 그때 안 대표가 우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노선에 있어서 공감대가 전혀 없었던 그리고 오히려 당을 창당하는데 반대를 해왔던 다른 의원들을 억지로 끌어들이셨어요. 네. 막판돼서 싸움이 시작된 거죠. 이 당이 보수당이냐 진보당이냐부터 시작해서. 근데 사실은 애초에 당을 만들 때는 보수당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어요. 다만 이제 좀 보수인데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보수, 개혁 내연을 넓힐 수 있는 보수 그리고 좀 더 젊은 세대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신세대 보수를 만들자 이런 정도의 시각이었는데 처음 취지하고 다르게 나가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처음에 우리한테 기대를 하던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고 당의 지지율도 많이 빠졌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당의 어떤 헤게모니 자체가 이 우파보다는 애매모호한 사람들한테로 다 넘어간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 철학보다는 그냥 호남 지역의 기반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지역주의에 좀 기대고 싶은 사람들이 이 당의 어떤 지도부를 형성하게 되면서 지금 우파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좌절해 있는 상태죠.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왕따라기보다는 그 우파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 중에 일원인데 대부분은 이제 조용히 계시고 이제 좌절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실패했다고 다 판단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을 하시는 중인데 그런 저는 분들이 지금 어떤 분들이신가요? 지상욱 의원, 뭐 이학재 의원, 이혜훈 의원, 뭐 유승민 의원, 국민의당 출신으로서는 이제 군인 출신인 김중로 의원이라든가 네, 이런 분들이 주로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 중에서 저는 하태경 의원이나 이렇게 지금 지도부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런 가치를 우리하고 공고하게 함께 한다면 지금 손학규 대표나 김관영 원내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좀 견제를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던 걸로 네. 봐서는 네, 우리하고 생각이 좀 다르지 저는 그 않는가. 하태경 의원은 도대체 하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갈피를. 좀 뭐 그런 상태죠. 그런데 저는 뭐 정치라는 게 뭐 어차피 자기 소신대로 하는 거고 옳은 길로 그냥 쭉 가는 거잖아요. 의원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원래부터 우파 성향으로의 변호사 활동을 원래 하셨었고 네, 네. 어떻게 보면 자유시장 경제를 원래 위해서 사내 변호사였잖아요. 그렇죠. 가장 자유시장 경제를 위해서 원래 활동하셨던 변호사이신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투자, 국제거래 이쪽에 로펌 변호사로 일을 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다국적 자동차 기업과 다국적 에너지 기업에서 임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고 우파가 맞죠. 네.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활동을 원래 변호사들 했는데, 중에 제일 우파가 사내 변호사거든요. 네, 그럼요.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 그래서 우리가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싸웠어요. 왜냐하면 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굉장히 관치를 많이 하고 기업에 정말 간섭을 많이 했는데 어떨 때는 자기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기업들한테 많이 부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반감이 심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싫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분들이 이제 우파는 우파인데 자유시장 경제는 아닌 그러니까 거죠. 뭐 이상한 우파인가 이게 이제 과거의 어떤 박정희 시대 그때는 이제 시대가 그랬기 그렇죠. 때문에 개발 그런 독재 부분- 시대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그것을 못 벗어났구나. 그래서 그것에 반대하던 세력이 민주당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민주당에 대해서 사실은 재밌는 게 저 같은 그런 그 사내 변호사들이나 기업의 그 간부들이 한때 민주당을 지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민주당 지지하다가 지금 저하고 비슷한 경로를 걷고 계세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 전에 민주당 지지를 그분들이 많이 하셨고요.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될 때쯤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저처럼 지지해서 이탈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아 이거 완전 하는 걸 보니까. 반시장 세력이구나 사회주의 세력이구나 이래서 큰일 났다 우리가 정말 잘못 판단했구나 이래서 지금은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특히 이제 사내 변호사 쪽은 정말 그 지지를 철회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지난 대선 때는 또 소상공인들 연합회나 뭐 이런 데서 모임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뭐 완전히 소상공인 다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좀 있죠. 어떻게 되는데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이번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최저임금 때문에 고생을 그렇죠. 많이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걸기대회 주최해서 했었죠. 걸기대회까지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로 네. 지금 소상공인 연합회 이쪽 민주당 쪽에서 탄압을 뭐 탄압을 한다. 적극적으로 네. 뭔가 개입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국감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폭로를 했는데 네. 보니까 민주당의 소상공인 특별위원회라는 곳에서 이분들이 거의 그대로 헤게모니를 가지고 민주당의 소상공인 특위의 핵심 멤버들이 소상공인 연합회의 정상화 추진위원회라는 걸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그냥 멀쩡하게 있는 소상공인 연합회가 있는데 네, 그 이쪽 안에 민주당 쪽에서 글로 들어가 가지고 정상화위원회, 그렇죠. 네. 소위 그래서 말하는 비대위. 그렇죠. 비대위. 그놈의 위원회는 네, 네, 그놈의 비대위. 정말 이렇게 정상 뭐 이런 얘기 아우, 들으면 네. 막 정말 징그럽습니다, 이렇게, 징그러워. 그러니까요. 네. 무슨 뭐 청산위원 그러니까 청태 청산 아유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회장이 민주당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최저임금 반대를 그렇죠, 심하게 그렇죠. 하고 이제 이 소상공인 입장에선 반대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이분들이 최저임금을 반대를 한 거예요, 강력하게. 소상공인 연합회 재가를 물려야겠다. 그러니까 저 회장을 비롯해서 이 강경하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갈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상화 추진위원회에서 이 소상공인 연합회를 감사를 해라. 이 회장을 고발을 하고 쭉 하는데요. 그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민주당 그 특위가 만든 정상화 추진위원회에서 계속 공격을 하고요. 그 공격한 사람들이 또 자기 편의 회장 후보를 하나 내세워요. 그리고 짜여진 각본이네.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면 여러 어떤 케이스에서 이 장관과 같이 자리를 함께 하면서 정답게 얘기하는 장면도 그렇죠. 나오고요. 뭐 중소기업, 네. 중소벤처기업부. 네. 그래서 홍종학 장관 하고요. 뭐 홍종학 장관이야 자기는 그 자리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자리는 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정답게 오래 얘기할 수 있냐 모르면서 정치적 그래서 행위죠, 이것은 정치적 벌써 어떤 상호간에 어떤 공감대가 있다고 그렇죠. 볼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좋은 소리 안 해주고 비판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근거 없이 막 모략하고
그다음에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서로 민주당하고 짜고 말이지. 짜고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밝혀져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뭔가 뭘 하는지 계속 확인하고 그다음에 들여다보고 그 내부의 사정을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자기들이 소상공인 연합회 산하의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을 갖다가 이제 조사를 하라고 중기부에서 공문을 내려보내요. 그런데 이 단체들한테 직접 조사를 할 권한이 없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뭐 어떤 권한이 있냐? 소상공인 연합회에다가 당신들 산하 단체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를 보고하라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무슨 그 공문을 보냈냐면 이 산하 단체들 예를 들면 제과협회도 있고 뭐 쭉쭉쭉 있을 거 아닙니까? 미용협회도 있고 그런데 이 제과협회 같으면 식약처, 미용협회 같은 복지부 이런 이제 감독관청이 있는데 이 감독부서에다가 다 공문을 중기부가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 감독하는 그 단체가 제대로 된 단체인지 확인해서 보고하라라고 공문을 보내니까 그 관청들이 와서 관계 부서들이 와서 이걸 조사를 하면 이 단체들이 어떤 압박을 받냐면요. 야, 내가 뭘 잘못했나? 그렇죠. 엄청 무섭죠. 나 그때 8월 29일에 걸기대 최저임금 반대한 걸기대 나가자 그래서 나가가지고 같이 외치고 내가 정말 정부에 대해서 항의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 소상공인 연합회 때문에 중기부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나를 막 이렇게 나를 감독하는 관청이 와서 나를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냐면 소상공인 연합회 전형적인 직권남용이네요. 전형적인. 탈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겁내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 거네요. 정말 심각합니다. 저는 이거는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난 너무 화가 나는 게요. 저는 블랙리스트 같은 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 사람들이 A4 용지에 적어서 블랙리스트 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 더 대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네, 대놓고 근데 여기도 하잖아요. 이제 나중에 뒤져보면 다 나올 거예요, 명단이. 왜냐면 그 공개적이지 않은 것도 있을 거예요. 네, 공문 보내려면 뭔가 이게 명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리스트에 A4가 있어야 처벌하는 거냐? 오히려 이런 거 없이 그냥 대놓고 하는 게 더 나쁜 거 아니냐? 오히려요. 네네. 그렇게 하고 지금 뭐 방송도 마찬가지죠. 자기들한테 줄 섰던 사람들 김재동이다 뭐다 전부 주진우. 다 엄청나게 좋은 자리에 앉혀놓고 엄청나게 지금 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그것도 혜택을 다 받고 명단이 있는데.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화이트리스트죠, 화이트리스트잖아요. 네, 대놓고. 그럼 명단이 있어요. 자기들은 이런 짓을 하면서 남들은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비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원칙대로 하자. 당신들이 민주주의자 맞아? 당신들이 자유민주주의자 맞아? 엉터리잖아. 그러면 이제 민주화 세력이라는 표현도 쓰지 마라.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 소상공인 연합회 그 문제를 이제 계속 제기하고 계신데 소상공인들이 사실은 뭐 지금 이 최저임금 인상의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자유, 경제적 자유를 찾을 것인지 아니면 특혜를 원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는 시점에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 연합회가 어용이 되어서 그래서 일부 거기에 간부들이 특혜를 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자유를 박탈당하고 국가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아마존에서 여전사. 여전사, 네. 우파의 여전사로서 많은 활약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